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9일인데요. 내일 국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그죠? 이건 의원들이 이제 투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4명이 출마했죠. 권성동, 김기현, 김태형, 유의동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옆에 프로필을 갖다 올려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현재 대선 중국에 들어가요. 3월 9일 날 대선을 하기 때문에 11개월 남았죠. 그죠? 11개월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원내대표들이 지금 국힘에서 서로 하려고 덤벼드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포지션을 확실히 정했어요. 그들만의 계획을 하겠다. 4.7 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야권이 누가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인가 지금 그러는데요. 이 4명의 다 공통적인 생각은 안철수도 합당시키고 그 다음에 홍준표도 복당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플랫폼으로 야권 주자를 내겠다 이런 건데요. 그게 허망해진다는 거죠.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을 하지 않습니다. 막판에 입당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은 국힘을 집어삼키면서 입당을 하는데 이 4명이 지금 원내대표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시간이 즉 야권 김종인 씨는 지금 제1지대를 꿈꾸고 있고 윤석열이는 중원으로 나올 것이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리라고 봐요. 윤석열은 중원으로 나온다. 국힘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에는 국힘을 접수할 겁니다. 윤석열 씨가. 현재 스코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국힘의 그 대권 주자는 3개월 전에 뽑아야 되니 10월 달까지가 국힘 주자가 나와야 돼요. 즉 야권 주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권은 6개월 전에 대권 주자를 뽑기에 지금 당헌이 돼 있나 봐요. 그 6개월이면 다 끝났네?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면 국힘 쪽에서 지금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새로 하려고 덤벼드는데 원내대표가 할 일은 지금 대여 투쟁이라든가 대여 협상이 될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권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4명 중에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여기서 김태흠이는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고, 권성동, 김기현, 유의동인데, 지금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서 되는데, 권성동이 지금 많이 약해요. 그런데 저는 권성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대권은 혁신과, 그죠? 혁신과 개혁 통합으로 간다는 거죠. 미래 세대는, 미래 대통령은. 근데 김기현 같은 경우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희생자니 김기현이가 하려고 그러고 김기현을 지금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똥찬 뒤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동 같은 경우가 이 친구도 이제 50살인데 이 친구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국힘 쪽에서 보면 개파는 없다 그러는데 여전히 친박의 잔재는 남아있고 여전히 그리고 요번에 그 보시면 알지만은 황교안이가 대권 욕심으로 또 나오려 그러고 나경원이도 지금 당대표를 저울질하고 있고 그렇죠? 홍준표도 들어오려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지금 민주당 애들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국힘 쪽에도 원내대표가 관심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여기서 정치 공학이 지금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 그러는데 당에서 그걸 없앨 수는 없죠. 세력이 있어야지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도 되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바로 구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이 네 명이 원내대표 되는 것은 자리 하나 차지하자. 원내대표는 쉽게 말해서 장관급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의전을 받고 거마비를 쓰며 정치 자금을 쓰며 이런 게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다 네 명이 상임위원장은 폐업상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국회의원이 4년이므로 전반 1기, 후반 1기를 따져요. 전반 2년, 후반 2년을 따지는데, 지금 쟤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어요. 법사위만 빼고 가져온다 그러면 국민한테 또는 개혁 보수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이니까, 응?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를 공학적으로 보고, 응? 이권의 산물로 본다는 것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네 명이 다 그걸 갖고 들고 나와요. 저는 이 네 명 중에서 권성동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권성동이가 강원도 출신이므로 TK 세력한테 밀리죠. 그 유이동 같은 경우는 평택 출신이니까 유이동 뒤에 유승민 걔가 물고 있다는 걔는 없어요. 근데 유승민 걔들이 밀고 있다고 한다 이거죠. 그럼 보시죠. 제일 문제가 김기현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김태형 요놈만 빼놓고 권성동, 김기현, 유이동 누가 되든 저는 괜찮은데 권성동이 되면 좋겠다. 그래도 합리적이다. 다 합리적이야, 세 사람은. 김태형 요놈은 좀 꼴통이고. 근데 지금 김기현을 미는 애가 누구냐? 미는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거죠. 황교안이가 여기저기에 공천 과정에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4.15 그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황교안입니다.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공천위원장으로, 당시에도 그 보수의 계획주의자들이나 또는, 대다수의 인식 있는 그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김종인 씨를. 그런데 황교안이가 김종인이가 두렵죠. 황교안이가 김종인을 모시면 김종인한테 조정을 당하고 김종인 씨가 그냥 정청래도 쳐내고 이해찬에도 쳐내고 이럴 사람 아니에요. 19대 총선 때.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들어오면 황교안을 쳐낼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친박 이런 걸 다 쳐낼 거란 말이야. 강성 우파들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겼어요. 김종인 씨가 그 공천위원장이 됐으면. 근데 황교안이가 김종인 씨를 팽시키고 김영호를 들여놨단 말이에요. 김영호를. 그래 김영호도 하다가 결국은 공천 막판에 황교안이가 공천을 뒤집는 바람에 홍병호 그런 뜰박하고, 그죠? 아주 개판이 된 거야.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진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아니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황교안이가 지금 설설 나와. 그 자영업자 출신인 소상공인 회장 출신인 최재성이한테 가서 사인을 하고, 유호정이 누구요? 그런 말이나 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전혀 없어요, 황교안은. 그걸 고성국이라는 애가 우파 세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우파 유튜버 그때 막, 광화문을 몰려가고, 이럴 때니까, 그걸 황교안이를 조정한 거야. 둘 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개판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당시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공천을 갖다가 관리했으면은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차명진이라는 놈도 안 태어났고, 민경이라는 놈도 안 태어났고, 황교안이가 막판에 말이 8개를 갖다가 공천 경기도 간에 젊은 애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 꼬봉을 박은 거. 근데 이 황교안이가 자꾸 나와서, 기기절묘해요, 나오는 시기가.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일어나는데, 황교안이가 지가 그 당시에 공천에서 TK, PK는 거대가 됐으니까 걔네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김기현을 밀어라. 원내대표가 김기현이 되면 지가 황교안이가 슬쩍 복귀해가지고 대권 노래를 다시 하겠다는 소리죠. 기자가 물어봅니다. 황교안이한테. 대권에 출마할 거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기가 찹니다. 다 튀어나와. 옛날에 그 기득, 옛날에 당을 망치고 보수의 자멸과 괴멸을 가져온 세력이 다 튀어나와.
오히려 당대표보다 이제 원내대표가 오히려 그게 지금 더 심해요. DX 그 조정하는 애들이. 또 서청원이도, 서청원이도 김기현을 지지한다고, 과거 친박 세력 몇 명은 남아 있었나요? 그죠? 그리고 TK는 뭐, 그래도 친박이라고 봐야죠? TK 25명 국회의원 중에서 18명은 친박이라고 봐야죠. 그죠? 김기현은 또 부울경 출신이니까, 황교안이가 밀고 있고, 서청원이가 밀고 있고, 홍준표도 아마 밀고 있을걸? 내 생각에는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지금 가장 될 확률이 많다 그러는데, 적게야 된다. 초선 56명은 그것들도 문제야. TK, PK 출신의 초선이 56명 중에서 한 30명 이상이 되니까 그것들도 문제야. 권성동이 됐으면 좋겠다. 유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유승민계가 밀고 있다는 거죠. 유승민계 별로 없어요. 근데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TK, PK의 대부분 보면은 친박의 연계가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돼 있죠. 초선 애들도.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유이동을 밀고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고 그죠? 중부권 서울, 충청, 강원을 대표하는 권성동이가 대표는 안 하지. 중도 개혁 지향 중인 권성동이가 되면 좋겠다.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태형은 안 돼. 충청 출신이지만 이게 너무 꼴통이야 얘가. 얘 구청장인가 뭐 하던 놈이 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기사를 보면은 유승민이가 유이동을 갖다가 원내 청무를 시키기 위해서 유승민이가 권성동 보고 포기하라 그랬다. 유승민이나 권성동이나 비슷한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요. 비슷비슷해 깜냥은. 그런데 권성동이 같은 경우를 유승민이가 만나가지고 당대표 나가세요. 당대표 나가시고 원내대표 거두시고 유이동이 좀 믿읍시다 이렇게 했나봐. 유승민도 그러면 안 돼. 유승민이 하는 말은 이해는 가죠. 좀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유이동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대중한테도 알려지지가 않았고 3년 동안 아니 삼선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김기현이도 뭐 솔직히 그저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권성동이하고 김기현이가 얘네가 검사 출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평론가들이 썰을 푸는 거 보면은 또는 국힘 내부에서 사이드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과 접합점을 누가 찾고 있느냐. 그게 자기들은 말 못하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윤석열하고 접촉하고 있는 인사가 누구냐 할 적에 김기현이하고 권성동이를 해요. 그걸 정점식이라고. 정점식이는 또 황교안파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면은 누가 돼도 4명 중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 국힘의 영향력이 전혀 없고 민주당의 공세를 못 이겨낸다. 저들은 벌써 스탠스 빡 정했어. 개혁 안 한다. 문재인을 보호한다. 그런 누가 더 합리적으로 차기 대권 창출에 의해서 윤석열과 김종인 체제 그런 걸 갖다가 누가 더 보필을 할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봐야 되죠. 권성동이라는 소리죠. 저는 권성동이하고 김기현이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내일 보시면은. 그런데 대권 노래로 갈 시기에 김기현은 TK, PK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친박의 지원을 받고 있죠. 권성동이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없어. 초선을한테 호소하는가 봐. 유이동이도 초선 재선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권성동이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많아. 되면 좋고 또 유이동이가 돼도 뭐 괜찮아. 근데 김기현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TK, PK를 기반으로 한 그 세력을 이제는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 있고 신진세를 집어넣어야 되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니 김기현 같은 중도 확장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교안이가 지원한다, 서청원이가 지원한다, TK, PK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저는 권성동이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의동이 3번째는 김건희인데 거꾸로 가. 김건희가 제일 우세하고 지금 대충 제가 느낌을 보니까 하여튼 권성동 오늘 내일 화이팅!